자,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노후 준비로 좀 알아봤는데 이 새해 연초부터 너무 또 무거운 주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대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죠.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자주 부른다라는 자주 뵙는 거예요. 좀 들고, 하여튼 뭐 네. 지난번에 망하진 않았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당연하죠. 저 막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니까. 예, 맞아요. 앵커를 실천시키신. 그러니까 너무 보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요즘 여기저기 좀 방송을 좀 많이 다니고 요즘 있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철 게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좀 아무래도 1월 달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는데 네. 사실 한 2월부터는 잘 안 불러. 1월에 왜냐면 다 새 마음 저같이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네. 작심삼일. 근데 작심삼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3일을 그냥 네. 작심한 거와 관계없이 살지 말고 네. 우리 경제 시그널 보면서 네. 작심삼일을 안 되면은 한 100번 하는 걸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다르게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후 준비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든지 빨라서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죠. 우리가 아이들 학습도 선행 학습이 유행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빠른 노후 준비를 마음만 있는데 진짜 할까? 만약에 우리 경제 시그널 보시는 2030들 같은 경우 그래 노후 준비가 걱정이야.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잘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않죠. 지금 당장의 네. 삶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4050 분들은 조금 그래도 진짜 뭐라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심적으로 불편하죠. 네, 저도 그런 굉장히 게 있잖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3권의 문제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첫 번째 문제집이 성장기고 다 푸셨죠. 그럼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 세 음. 번째 문제집이 노후기인데 네. 지금 활동기 문제집 막 풀고 있는데 잘 안 풀려. 그래서 이거 망쳤나 보다. 그냥 세 번째 문제집부터 잘 풀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들에게 나 노후 준비 뭘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제때 하고 있는 저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고 있는 소득 중에 적절한 내 나이에 맞는 네. 저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또 경제 시그널 보면서 적절한 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네. 또 그 다음에는 내 일터에서 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되면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요 나이 때는 시작하면 좋다? 아니면 해야 한다? 이게 있으세요? 연령대로? 아마도 빨리 시작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퇴직연금 외에 IRP라든지 개인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월급이 적을 때 그냥 아예 네. 조금 부담되더라도 아주 큰 금액이 아니면 시작을 해놓으면 네. 그래도 그 다음에 그게 시간으로 쌓여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소득이 커지면 네. 이제 연금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들어야지 그러면 쓸 데가 많아져가지고 그 나가는 돈도 오히려 많고.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 너무 많은 금액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승부를 보는 게 바로 네. 뭐 연금 같은 상품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필쌤은 언제부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노후 준비 뭐 같은 말로 재테크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테크라는 거는 투자 요즘 뭐 최근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네. 비트코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수익률을 올리는 게 재테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수익률을 올리는 재테크는 재테크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네. 그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재테크에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잘 보면 네. 자기 일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성장하고 성공했는데 만나보니까 뭐 재테크도 나쁘지 않았구나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네. 지금 노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하고 일터에서의 어떤 유능해지는 거 그게 네. 가장 최고의 재테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투자나 네.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법을 알기 전에 이 노후에 필요한 한 달 생활비 정도가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뭐 국민연금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네. 평균이 뭐
그 한 뭐 조사 기관에서는 250이라는 얘기도 네. 있고 뭐 300만 원이다 뭐라는 한 가구당 얘기하는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통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네. 사실 그냥 참고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노후 생활비 얼마 들어라고 하면 이거는 소득 수준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맞아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다 때문에 너무 달라요.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평균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네. 또 통계치가 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너무 소득이 낮은 분들의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개인마다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빠르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차장님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네. 쓰고 있는 생활비 떠올렸죠? 네. 예,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를 확 깨무시는 입술을. 예. 찔리네요.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하고 대출이자 빼세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그 돈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비하고 대출이자 뺐죠? 네. 좀 줄어들었죠? 네. 그게 순생활비예요. 아. 그 순생활비가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다. 그럼 그 생활 수준이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후퇴 못합니다. 인생에서 인간이 가장 네. 그 불행을 느끼는 거는 이 후퇴하는 거. 그렇죠. 그 수준은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비예요. 현재 화폐 가치로. 자, 왜 곱하기 2를 하느냐?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죠. 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쉬죠. 여가 생활. 네. 근데 노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시는 게 거의 맞다. 아. 그러니까 고정비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고정비보다는 사실은 여가 생활비 같은 자유재량 소비가 훨씬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계산 나왔는데 어때요? 계산 안 하고. 안 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야, 했는데 음. 그냥 지울게요. 지워요? 너무 크다. 이거 어떡하냐? 올해 일을 해야겠네. 예. 자, 답이 딱 그러면 나오네요. 나오시나요?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부 같이 월 300, 또 개인은 200만 원대, 그러니까 200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300만 원, 부부가 300만 원, 그다음에 혼자 200만 원대 했을 때 어떻게 저축을 시작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통계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네. 본인이 아마 실제는 생각보다 노후 생활비가 적진 않을 거다, 더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축으로만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 쉽진 않아요. 요즘같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사회초년생분들이다 그러면 5년 미만. 네. 이게 지금부터 내가 경제활동 시작한 지가 5년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소득의 40-50% 정도는 소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이브가 돼야 돼요. 그리고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30-40%까지는 저축률이 유지가 돼야 된다. 네. 만약에 이 정도 저축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2인 가구가 막 700, 800만 원 벌면 나쁜 편 아니거든요, 소득. 네. 2인 가구인데 아이 한 명 키우고 한 7, 800 번다. 그러면 아주 평균적으로 낮지 않은데도 만나보면 저축 한 푼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쵸, 생각이 왜 사실. 그러냐? 우리가 한 800, 900 이렇게 버는데 왜 한 푼도 못 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 20, 30대 때 30, 40%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0만 원 벌 때는 300만 원 벌 때는 진짜 정말 각오를 하면 한 200만 원 저축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는 이제 200만 원 저축 못 해. 300만 원 받은 거나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래서 그냥 다 쓰고 나중에 내가 한 월급 400, 500, 600 되면 그때 좀 하겠다. 400, 500, 600 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을 가서 만나봐라. 2, 300 하는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중에 400, 500, 600 받는데 200 이상 하고 있는 분들은 네. 그분들은 300인 시절에 200 하고 있던 분인 거예요. 이미 하고 있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네. 사실 뭐 노후 준비 이전에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그렇죠. 교육비라든지 이거 잘 한 사람이 노후 준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두 번째 문제집이 활동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활동기의 문제집과 노후기의 문제집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활동기 문제집 잘 푼 사람은 노후기 문제집은 그냥 풀려요. 근데 이걸 문제는 활동기 때는 정작 모른다는 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이가 끝나고 거의 이제 시험 시간 5분 딱 남았는데 네. 문제 하나도 안 풀고 있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 300만 원
봤을 때는 음. 요게 퇴직 이후에 몇 살까지, 그러니까 물가를 좀 반영하면 몇 살까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경제 시그널을 위해서 이걸 네. 그 계산해 계산해 오셨어요? 왔어요. 좋아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바로 이 근처입니다. 네. 이 근처에 있는 선배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희망 퇴직을 해서 은행에 다니시는 그래요? 분인데 네. 퇴직을 해요. 이 근처에 은행 본점들이 많죠. 네. 은행을 퇴직을 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매달 퇴직하고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근데 대기업에서 은행이면은 대기업이죠. 네.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무 퇴직금 기준이라는 게 네. 뭐 사실 보통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할 때마다 뭐 15% 20% 일단 월급이 올라가죠. 네. 그리고 연봉 상한이라는 게 또 은행마다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뭐 나가고 있는 표. 네. 33년 예, 근무 33년 조건이네요. 27세부터 네. 27세부터 근무해서 60년 60세에 세. 이제 퇴직을 하는 네. 거니까 33년 정도 근무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봤는데 DB형으로 네. DB형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퇴직금이 한 3억 6천 정도 나옵니다. 3억 6천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퇴직을 하면서 은행에서 이제 몇 개월치 먼저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5억 원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거야. 네. 야, 그러면 이거 진짜 대단히 좋은 조건이죠. 그쵸. 60세에 5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갖고 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과연 그러면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퇴직금을 네. 들고 나오는 분이 한 달에 350만 원씩 꽃감 빼먹듯이 이 퇴직금을 빼서 쓰면은 1년에 4,2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생활비는 500만 원인데 왜 4,200이라고 했느냐면 왜 350이라고 했냐면 150 정도는 이제 국민연금 뭐 이런 걸로 이제 당장은 안 나오지만 나올 거라고 나올 거 계산을 하고 감안해서. 네. 350만 원만 뽑아 쓴다라고 계산을 했더니 몇 년 버티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74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아, 진짜요? 네. 생각보다 요거는 너무 금리 짧네요. 3%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노후 자금은 안전해야 되니까 네. 뭐 이상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니까.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그죠? 100세 시대에. 74세까지 아니 5억 원을 들고 나와서 이거를 은행에 그러니까. 탁 박아놓고 3% 이자 받으면서 4,2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1.5%로 계산했어요. 네. 매년 생활비가 1.5%씩은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년밖에 못 버텨.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은행과 같이 안정적인 3% 네. 수익률로 해서 그런가 보다. 네. 좀 위험 자산 같은 거 좀 투자해서 감안해서. 한 네. 6%, 한 2배 정도 수익을 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하고 이제 6%라는 투자 수익률을 넣어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6%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콧방귀 뀌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6%야? 난 지금 수익률이 15%인데 막 이런데 이게 평균 매년 6%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근래 여러분들의 그 뭐 주식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안 된다. 네. 자, 6% 정도를 넣고 계산했더니 몇 년 늘어나느냐? 74세까지 버텼던 게 딱 네. 4년 늘어납니다. 그거밖에 안 늘어나요. 그거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숫자에서 이게 뽑아 쓰는 속도 자체가 아무리 뭐 6% 수익을 계속 내도 78세까지 못 버티는데 요즘 뭐 사실 건강하면 뭐 90세 그냥 훌쩍 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게 고민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뭘 넣어봤냐면 자 그러면 350을 뽑지 말고 이분이 퇴직했지만 은행같이 높은 고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네. 그냥 어디 가서 쉬엄쉬엄 월화수만 이렇게 자기 일을 하더라도 한 150만 원만 벌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150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150을 벌 때 아주 뭐 힘든 생계형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여유 있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네. 150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일거리를 한다. 많이들 또 하시죠. 요즘은 많이 또 또. 하고 네. 그렇게 한번 딱 넣어서 5억을 넣고 대신에 위험한 투자 안 하는 3%로만 네. 받고 본인이 150 벌고 딱 넣어봤더니 86세까지 버팁니다. 진짜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야 되나 결론은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론은 네. 수익률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저속 은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높아진 노후 생활비에서는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지금 60세까지 다니는 거를 감안해서 그렇지. 그렇죠. 요즘 제 친구 주변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60세에 퇴직한다라는 인식보다는 그 전에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많아서 맞아요. 그나마 이거만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이 5억이라는 거 퇴직금 갖고 나온다면 굉장히 그쵸? 좋은 컨디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60세 전에 퇴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세컨 라이프, 세컨 잡에 대한 설계를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내년도가 나 퇴직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늦은 거예요. 소득 공백이 그만큼 엄청 길어지는 거잖아요. 네. 100세를 감안을 하면. 소득 공백은요 치명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코인 수익률, 여러분들의 주식 수익률이 아무리 몇십 %가 나도 여러분들이 한 비트코인 100만 원대 1억 사놓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주식 수익률이 막 50%다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력 공백이나 소득 공백은 굉장히 치명적인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세일하는 코트를 살 일이 아니었네요. 물론 사진 않았는데요. 좀 너무 지금 감정이 찐으로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않았습니다. 사진 않았는데 네. 그만큼 그거마저도 아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늘 들었어요.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항상 100% 세일을 받고 다니는 사람. 안 사. 안 사요. 안 사면 100% 세일이거든요. 그게 다 1% 수익률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네. 필요하지 않은 걸 안 사면 그 금액만큼 수익률 100%입니다. 그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장바구니 잠깐 비우시고 비우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네. 것만으로도 뭔가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으니까. 그런가요? 전 네. 마음이 아프던데 못 마음이 아파. 사면. 그리고 넣어놓으면 또 넣어놓고 까먹으면 또 네. 쿠폰 날라오죠. 빨리 사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고요. 100세 시대의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스텝을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20, 30대는 뭐 30, 40대까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준비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렇죠. 40대 뭐 저도 40대 아직 초반이지만 40대 후반만 돼도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계산을 해야 되는 때가 되는데 근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많이 남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50대.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내일 배움 카드에 네. 중장비 면허를 따겠다는 분들 많았어요. 그다음에 뭐 지게차 배우겠다는 분들 네.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 일을 더 연장하겠다. 이건 너무 좋긴 한데 이제 늦었으면은 이럴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죠? 늦은 거는 맞아요. 근데 네. 늦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작을 하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2030 같이 난 퇴직은 한참 남아있지만 저렇게 뭔가 세컨 라이프의 세컨 잡을 좀 설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셨다면 네. 이제부터 그걸 조금 사부작 하셔야 되는 거고 50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생경 경제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에서 내가 뭔가 소득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직업 훈련이나 학습 같은 거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 말 하면서 좀 슬프긴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직장에서 좀 지쳐 있고 힘들기 때문에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맞아. 뭐 이렇게 40대만 돼도 사실 이렇게 하는데 힘들다 이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 소득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현실에서 과소비를 하고 있다면 그 과소비를 먼저 줄이는 게 필요해요. 과소비를 줄이더라도 내가 평상시 행복하게 잘 생활할 수 있다면 노후의 생활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지역의 도서관을 얼마마다 자주 가십니까? 혹시 그 책을 살 때 여러분들 그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그냥 탁탁 사시는지. 저는 도서관 다니거든요. 도서관. 진짜요? 근데 도서관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도서관 다니면 알아봐 주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책을 대출해서 걸어가면서 뭐 지금 가을은 아니지만 가을에 이제 가을 하늘도 보고 뭐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책을 사서 보면은 이렇게 쟁여놓는다 그러죠. 이렇게 놓고 안 보는데 어차피 내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대출을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조금 봅니다. 이렇게 조금 보고 또 갖다 주고 또 손이 좀 부끄러우니까 또 다시 하나 빌려오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화 레저가 됐든 어떤 거든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 준비를 위한
뭐 추천하시는 업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60부터 70 사이에 소득 연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데 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준비 안 된 자영업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뭐 파리바게뜨 평균 얼마 사장님 가져가는지 메가커피가 얼마 가져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만 보죠. 자영업 야, 그 486만 원? 야, 괜찮은데. 막 이런 그렇죠. 486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버리고 그 기회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받는 486인데 네. 보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486만 원이라는 게 야, 그러면 내가 퇴직하고 이 정도면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자, 첫 번째. 본인이 8시간, 10시간 노동을 거기다 쏟아 붓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부분의 비용은 빼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가만히 있어도 486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거기에 3억, 4억을 거의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 3억, 4억 거기 투자 안 하고 내가 그 예금에만 넣어놨어도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가 바로 뭐냐? 자영업을 섣불리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60에서 70 사이에 20, 30대 때처럼 시간이 남아서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 경제활동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자본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자본 창업이요. 네, 그러니까 무자본 창업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왕년에 이렇게 높은 소득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받고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본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낮은 소득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댓글에 달렸는데 이제 월급만으로 노후 대비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퇴직을 하기 전에 요즘 진짜 투잡 많으시거든요. 네네. 밤에 택배도 하고 네.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이 투잡에 대해서는 또 생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정말 말할 필요 없이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진짜 훌륭한 거죠. 이거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N잡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N잡을 해보면 세상을 배워요. 직장 안에만 있잖아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근데 뭐 그렇긴 친구 하죠. 카페에 가서 뭐 정말 서빙을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좀 전에 택배 얘기해서 뭐 택배라는 거 참 쉽지 않을 텐데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직장 안에 갇혀서 세상을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창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N잡은 돈 때문에 네. 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배우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노후 대비에 좋은 자세가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건 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제가 뭐 국민연금 얼마 받고 은퇴 후에 얼마 받고 이거를 최근에 조금 궁금해졌어요. 이제서야. 네. 근데 의외로 저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 받지? 노후에 얼마나 필요하고 국민연금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얼마 내지? 이거조차 인지를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죠, 이 얘기는.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월 수령액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비를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계산해 봤잖아요. 네. 곱하기 2 하라고 순생활비에.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 자연히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서 열어보게 돼 있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저도 궁금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네.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서 예상금 물론 뭐 아주 먼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상 금액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 사내에서 못 본다 그러면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에 들어가도 퇴직연금에 대한 예상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개인연금도 자기가 가입한 회사의 예상 금액을 알려달라면 알려줘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고 딱 보면 얼마 모자라네. 이게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들어가기 전에 그거 딱 확인하면 야 이것만큼 대단한 노후 준비가 없다. 그러면 그 부족분을 내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뭐 댓글에 준데 90년대생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그럼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요거만은 해라. 30대, 40, 50대까지? 국민연금 90년대생 못 받는다 그러면 80년대생까지 딱 받고 이제 그냥 청산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건 이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급의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수급 조건이라는 걸 계속 개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개혁이 좀 늦어져서 이제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사실 개혁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을 조금 괴롭힐 수는 있겠죠. 뭐 좀 늦게 받아라, 더 내라, 뭐 이럴 수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있죠. 네.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사실 그건 너무 좀 많이 나간 많이 얘기고요. 나간 예, 이야기다. 그렇진 네. 않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금액은 기득권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령층이 좀 낮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그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행복한 일을 네.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지금은 사실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30대 되고 40대 되면은 왜냐면 저마저도 이게 그 다음 맞아요. 스텝을 할까 했을 때 없거든요 대안이. 이게 왜 이 30대 분들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왜 추상적이냐? 방법이 수만 가지라서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딱 자 유튜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유튜브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면 좋긴 하지. 근데 그게 안 되죠. 진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겁게 저소득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세컨 라이프의 세컨 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걸 배웠는데 또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봄에 필요한 또 자산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